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황 토크 한번 여쭤보고 진행을 맞아요. 해볼까요? 네, 저는 엊그저께 얼마 전에 네. 콜드플레이 공연을 다녀왔어요. 이야, 너무 부러워요. 엄청나다 진짜.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콜드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의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워낙 유명한 곡들이 많고 오래된 가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곡들만 좋아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옛날에 처음 내한했었을 때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못 갔어요. 티켓팅도 못 하고. 그래서 진짜 꼭 가보고 싶었다 했는데, 이번에 6일이나 해서 네. 티켓이 좀 많아서 어떻게 운 좋게 티켓팅을 해서 갔는데 진짜 후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자리가 남아있는 공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아직 하는 중이잖아요. 아직 하는 중이에요. 그쵸. 이게 6일간 하는 거예요? 네. 네. 어머나. 총 2주 동안. 어머나 진짜요? 그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는 예. 홍콩이랑 서울만 이번에 도는데 야. 홍콩보다도 서울 공연이 더 많아요. 오. 아니 진짜 서울이 도쿄를 이제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일본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요? 네. 가까우니까.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네.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보통의 콘서트는 다 팬들의 전유물이라고 느끼거든요. 네. 아무리 유명한 팝스타가 와도 그 팝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이 더 많았는데, 네. 콜드플레이는 진짜 그런 팬들의 느낌보다는 진짜 음악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중성이. 네. 그리고 콜드플레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도 그냥 행복할 만한 공연. 축제의 장이 완전 축제의 장. 그래서 스탠딩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요. 그냥 정말요? 그 멤버들을 보려고 네.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방방 뛰고 놀고 강강술래 하던데요. 관광술래하고. 그거 봤어요. 저는 지정석이라서 못했는데 그러셨구나. 네. 지정석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냥 계속 막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너무 재밌었겠다. 들썩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 스탠딩석, 지정석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콜드플레이요? 예. 스탠딩석이 조금 더 재밌어 보였어요. 오. 근데 가격은 좀 더 나갈 건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공연들보다는 다르게 그냥 아예 뒤쪽으로 조금 빠져가지고 힘들 때는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우와. 다시 또 뛰고 싶을 때는 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스탠딩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나 조금 그래도 이렇게 계속 서 계신 게 불편하신 분들은 지정석을 가도 너무 재밌어요. 특히 이제 뛰는 궁금하다. 곡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진짜 막 파워 EDM 막 빰빰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콜드플레이 노래들이 다 좀 베이스가 이렇게 둥둥둥둥 하면서 그거 자체로 이렇게 계속 뛸 수 있는 곡들이 많거든요. 뭐 비바라 비다 이런 것 네네네. 계속 그 베이스가 전부인 음악이잖아요. 그쵸.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나네요. 네. 보통은 이제 카메라를 들이미느라고 공연을 즐기기가 또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윤호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제 그제 그 공연은 다 같이 뛰어노는 분위기가 더 맞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인스타 올리려고 네. 녹화를 몇 번 잠깐씩 했는데, 네. 원래 저는 딱 가면 진짜 좋아하는 곡들, 꼭 남겼으면 좋겠는 곡들을 1절까지만 찍어요. 1절까지 찍고 2절부터는 그냥 즐기거든요. 네. 네. 근데 1절까지 찍을 때도 이번 공연은 뭔가 아쉬운 거예요. 이거 찍고 있을 시간이. 그냥 그래서 그 중간에, 정도가. 그래서 중간에 계속 끊었거든요. 어. 친구가 이제 제가 늘 스토리를 이제 박음질을 하니까, 네. 야 이번 건 왜 이렇게 중간에 계속 끊냐고, 노래 좀 들으려고 하면. 그래서 아쉬워서 안 되겠어서 바로 끊고 계속 즐기고 이랬다. 그만큼 현장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근데 좋은 이 방송 얘기네요. 듣는 네. 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가실 수는 없겠죠? 우리 업로드 그러네요. 시점이. 살짝 업로드 시점이 좀 늦어져서 맞아요. 그게 그건 좀 아마 아쉽다. 콜드플레이 다 끝날 텐데, 네. 콜드플레이가 끝나면 이제 오아시스가 옵니다. 오. 야, 무슨 일이에요, 정말. 네. 진짜로. 그래서 박 터진다. 진짜 꼭 오아시스는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어. 콜드플레이만큼 좋을 것 같아요. 윤호님 가십니까? 저는 티켓팅을 못했어요. 못하셨어요? 네. 안표라도 어떻게 사서. 그러게 좀 취소표 있으면 구해서 가려고. 네. 근데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향에서 했거든요.
네. 예. 고향 제가 어디서 했어요? 고향 종합운동장이라고 아, 그 네. 대화역 바로 앞에 있는 거기서 네, 했는데 네, 네. 오아시스도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오. 고향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서울에 공연장이 없대요. 맞아요. 올림픽 경기장이 아.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글로 그래서. 빠지는구나. 근데 진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왜? 진짜 개떡 같습니다 거기. 왜요? 거기 주차? 주차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일단 그 고양시 쪽에서 지역 나온 지역 경찰 분들이랑 네. 거기 공무원 분들. 네. 와 태도가 너무 그래?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 전 최악이라고 느꼈던 게 교통 정리가 안 돼요? 교통 정리가 안 돼요. 아이고. 고양시는 각성하라. 고양시는 각성하라. 아니 3만 명이 넘어요. 그 하루 공연하는데. 3만 명? 네, 엄청난데? 근데 대부분의 어. 사람들이 다 지하철에 탄단 말이에요. 거기 주차 시설도 많이 이렇게 그쵸. 좋지 않아서. 주차 너무 근데 힘드니까. 그 공연장에서 딱 사거리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대화역이에요. 네. 그 접근성은 되게 좋아. 오. 근데 그 사거리의 신호등이 뭐 불과 한 100m도 안 돼. 한 50m, 60m인데 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40초 내외거든요. 네. 네. 근데 3만 명이 그 딱 한 구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만약에 제 난리가 생각에는 거기를 봉쇄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네. 맞고 우회로를 조금, 이렇게 그치. 만들던가 아니면 거기를 빨리 단시간 안에 치려면 예를 들어서 그 초록색 구간을 그러니까 건널 수 있는 신호 구간을 경찰들 인력을 그치. 배치를 해가지고 해서 딱 해놓고 한 막고 2분 동안 어. 지나가게 통행하게 하고 다시 차 지나보내게 하고 신호등을 완전히 끄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경찰 한 40-50명이 나와가지고 신호는 신호대로 차량 다 보내고 자 이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이 딱 되면 사람들이 내보내요. 근데 차를 막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 딱 끝나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끝나면 사람을 막아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신호등 하나 건너는데 40분을 기다렸어. 말이 진짜요? 안 된다. 야, 아니 근데 심각한데? 그건 좀 심각하다. 너무 네. 심각했어요. 그냥 봉쇄하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요. 경험이 없나 보다.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게 왜? 거기 아마 그 전전주에도 막 세븐틴 콘서트 하고 그랬던 걸로 알거든요. 요새 다 거기서 걔네도 하는군요. 장난 아닐 거예요. 그 맞아 그랬겠다. 동원 인원이. 네. 근데 다 이미 겪었을 텐데 그런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해가지고는 아마 이제 어. 올림픽 경기장 공사하면서 글로 많이 몰렸을 텐데 그 음. 이전에는 아마 조금 그런 매뉴얼이 좀 없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이번에 또 잘하면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기회가 생길 맞아요. 텐데 고양시 입장에서 음. 좀 아쉽네요. 많이 그러게요. 아쉬워요. 아쉽네요. 제가 봤었을 때는 페이퍼워크가 많아서 일부러 다단하게 딱 이렇게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쉬웠고 그 외국인들의 승을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흥 많은 뭐 파키스타인 막 이런 네네. 아시아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네. 처음에는 횡단보도 대기하면서 그 자기네들이 녹화한 거 틀면서 막 춤추고 있었어요. 그 줄을 쓰면서도 횡단보도 줄을 쓰면서도 한 20분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승을 내더라고요. 이제 춤을 못 춰. 춤을 못 춰 이제. 40분은 너무 긴데요? 진짜.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만약에 딱 그 사거리가 진짜 차량이 꽉꽉 막혀가지고 너무 심각한 거면 차라리 그렇게 사람들을 막는 거를 이해하겠는데 차는 그냥 쌩쌩 다녀요. 아이고. 차량은 뭐 막히는 아쉽네. 것도 없고. 융통성이 좀 부족했던 걸로. 그러더라고요. 네. 윤호님이 고양시. 얼마나 화나셨으면은 네. 근황보다 이 얘기가 더 길었어.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저희가 알고 그러게요. 있기로는 더 큰 근황이 있거든요. 어떤 거죠? 혹시 연애를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휴대전화를 아, 잃어버리셨대요. 그니까요. 휴대전화 잃어버려. 네,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갑자기 이제 찾겠죠, 또 뭐. 네. 네? 근데 더 못 재밌는 찾은 경험 있잖아요. 아이고 요거는 드러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진짜 재밌었던 일이 네, 콜드플레이 그 크리스 마틴이 네. 중간에 멘트를 하는데 이제 세션을 소개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의 뭐 기타 누구 하는데 근데 자기가 한국을 2번을 왔는데 너네는 왜 내가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냐? 2번 다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대요. 그거 약간 징크스잖아요. 그때는 박통 때였나요? 예. 네. 그러면서 자기네 그 드럼을 대통령으로 추천한다고. 아주 강인한 괜찮은데? 사람이라고. 재밌다. 블랙 너무 유머를.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 빵 터졌던 그런 그렇네요. 공연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짜 콜드플레이 나중에 꼭 기회 되시면 한국이 네. 아니더라도 네.
꼭 공연을 봤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연이 와 있으니까 사연부터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 전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댓글까지 달아주신다면 사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버티면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하여 직장인들에게는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휴를 바라보며 그럼 이번 주도 힘차게 짧은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팀장 자주 바뀌는 회사 대 팀원 자주 바뀌는 회사, 어디가 더 최악인가요? 오, 포지님 어디가 더 최악 같으세요? 아니 생각지도 못한 사연이어가지고 약간 한 1분 정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 차례 넘기겠습니다. 팀장이 자주 바뀌는 회사, 팀원이 자주 바뀌는 회사. 키키님은 어디가 더 최악이세요? 팀장이 자주 바뀌는 게 최악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팀원보다 네. 어떤 점 때문에요? 팀장이 월급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치. 네.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 비용이 사실 있다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자주 바뀐다는 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니까요. 아 근데 그게 다를 것 같아요. 관점이 회사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선가 아니면은 그 안에 이제 고용된 직원들 그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의 입장. 노동자 음, 입장에서도 근데 팀장이 자주 바뀌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치. 아니 우리 영앤리치 젊은 팀장. 영앤리치? 리치는 아직 아니다. 아니 또 모르지. 푸어, 모르죠. 푸어. 모르죠. 모를 일이야. 모르죠. 모를 일이에요. 리치인 것 같아요. 영앤푸어요? 영앤푸어. 조이님은 팀장이 자주 바뀌는 게 더 최악이에요? 팀원이 자주 바뀌는 게 최악이에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팀장이 바뀌면 프로젝트도 바뀌지 않아요? 뭐라 해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그 맞아, 팀의 맞아.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데 음. 팀원은 사실 바뀌어도 다시 또 합을 맞추면 되고 음. 어떻게 보면 약간 다리가 바뀌는 느낌인데 이제 팀장은 그치 머리가 바뀌는. 뇌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 그거는 바뀔 때마다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팀원 입장에서. 맞아. 팀장이 많이 바뀌면 괜히 눈치만 보이고. 윤호님은 저도 어때요? 팀장이 자주 바뀌는 게 더 최악 같아요. 아. 팀원은 뭐 그냥 지금 저희 팀도 오래됐는데 그냥 나 혼자다 생각하고 다니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에요. 네, 각자 도생이에요. 네. 이제 충분히 생각하셨나요, 보진님? 아, 네. 저는 그렇다면 팀원이 바뀌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다. 왜냐면은 그냥 드는 생각은 근데 둘 다 뭐 의미가 있지만 팀장이 이제 사라지면 자주 바뀌면 그 이 회사에 이 프로젝트에 좀 미래가 없구나, 비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사실 뭐 이제 연차가 조금 차다 보니까 팀장의 역할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네. 그 어쨌든 이상적인 팀은 이제 팀원들이 일을 하고 팀장이 리딩을 해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이 없으면은 일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팀장이 없더라도 팀원 중에 누군가 좀 또 리더십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또 팀을 이끌어 가서 또 새로운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팀원이 없으면 일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더 큰 문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포지님네 팀은 혹시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 좀 팀이 작아서 팀장님 일반적인 팀장 1명에 팀원 3명에 인턴이 6명 있어요. 그럼 팀원이 자주 바뀌는 회사네. 그쵸. 좀 인턴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그쵸. 그분들은 이제 6개월에서 1년마다 바뀝니다. 근데 일반적인 팀장 말고 그럼 다른 특별한 팀장도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팀장. 아, 네. 인턴이 6명. 그럼 인턴 안에서도 서열이 있나요? 그런 건 있죠. 이제 계약을 연장한 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 약간 그런 인턴을 약간 기수제로 또 구분을 해서 지금이 15기예요. 그래서 근데 13기 정도 친구들이 연장해서 계속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15기가 있고. 그럼 13기가 15기를 가르쳐요? 그 반반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가르치기도 하고 오래 있었던 친구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현장에 관련된 건 이제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능숙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힘들어요. 이 사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그 인턴들이
근데 이제 나갈 때 그걸 남겨요. 소감을 아, 6개월, 1년 동안 뭐 그쵸, 어땠는지. 근데 불만이 가득가득해요. 근데 매번 이제 다 다른 불만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팀 입장에서는 좀 회사 입장에서는 좀 맞추기 어렵고 그쵸. 이게 참 끌고 가기가 어렵다. 또 너 워낙 어린 친구들이니까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쵸. 맞아요. 이게 어쨌든 팀장이 자주 바뀌든 팀원이 자주 바뀌든 쉽지 않네요. 뭐죠? 그래서 결론. 어쨌든 회사는 쉽지 않다. 네,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디가 최악이냐? 그냥 맞아요. 내가 있는 곳이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마음 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직장 때려치라고 말해주는 남사친과 버티고 참으라는 남친, 누가 더 저를 위해주는 건가요? 제가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제 남친은 사직이든 휴직이든 그런 건 저에게 좋지 않으니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오래된 남사친은 그런 회사에 다니는 제가 아깝다며 때려치고 빨리 이직해라, 너도 상사한테 한마디 해라 등 전혀 다른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끔은 남사친이 저를 더 위해서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오히려 저를 먹여 살릴 일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때려치라는 남사친인데 아니야 너가 좀 더 참아라고 말하는 남친. 유수님이 볼 때는 남사친이 더 이 사연자분을 위해주는 걸까요? 근데 일단 남사친이고 남친이고 간에 본인이 가장 그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죠. 그 중심 안에서 남친의 말이 옳을 수도 있는 거고 남사친의 말이 옳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본인이 가장 중심을 잘 잡고 이게 소위 이제 은어로 말하는 충신인지 간신인지를 잘 구별해 봐야죠. 본인의 중심을 잘 잡으라. 네. 포지님이 볼 때는 남사친이 조금 더 이 사연자분을 걱정해 주는 거라고 느끼세요? 아니면 남친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 MBTI, FT 뭐 그런 차이 아닐까요? 그냥 그냥 성향 차이다. 큰 의미가 성향 없을 수 있다. 차이지 뭐. 그리고 뭐 사실 아무리 뭐 조언을 받아도 결정은 내가 하고 책임은 내가 맞아요. 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냥 둘이 MBTI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이님은 깔끔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좀 상처를 받을 것 같으세요? 남자친구한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일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저희 부모님이 보통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새겨 듣는 게 맞고 사실은 양쪽의 이야기를 같이 듣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유수님한테 네. 혹시 여사친 많으신가요, 유수님? 저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사친들이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회사 생활 어려운 점 막 토로하면 네. 어떻게 좀 상담해 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MBTI가 F긴 한데 네.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F인지 T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저도 좀 T적인 성향이 좀 많이 발휘가 돼가지고 현실적인 조언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본인 남자친구가 있을 거고 보통 남자친구의 말에 좀 무게감이 더 있겠지만 제 조언도 참고를 해서 이제 종합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막 좋은 의사결정을 유수님이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들을 막 해줬어. 네. 그때 그 여사친이 유순아 너 왜 이렇게 나를 챙겨? 너 나 좋아해? 이거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저는 피드백을 포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다. 그런 얘기 하라고 부른 거예요. 너무 웃겨. 이거 나중에 실제로 다 있을 법한 얘기여가지고 지금 미리 학습을 해둬야겠네요. 그럼요. 아유. 좋아하지 친구로서. 좋은 답변이네요. 아니 만약에 키키님이 이 사연자의 상황이라면 좀 어떠세요? 그냥 뭐 둘 다의 말을 새겨 듣는다. 아까 조인이의 말씀처럼. 그럴 것 같아요. 유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이제 중심을 잡고 자기 자신이랑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포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TF 성향이라면 내가 만약에 나는 F 성향이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T처럼 얘기하는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F처럼 해달라고 내 남사친처럼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그 남자친구한테 요청을 할 것 같으세요, 조이님?
근데 제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사친은 사실 그냥 너도 그냥 때려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뭔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조언을 해준다기보다는 약간 너 알아서 해 같은 느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게 F 성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귀찮아하는 느낌. 너 알아서 해라. 네 야, 알아서 해고 남자친구는 좀 더 미래를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는 것 같고 오히려 남사친은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가볍게 말하는 둘 다 머리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남사친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한테 조금 더 호감을 보이겠지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관계의 발전이 목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똑똑하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남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관계의 발전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결혼하는 사이까지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이 사람이 사람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같이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관계의 발전에 조금 더 시각이 있다면 둘 다 머리가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키키님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와,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설득당했어요. 정말요? 근데 다음에 우리 이렇게 모두의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은 남자친구가 본인을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치.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지. 너무 위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술 사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거절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술을 매우 좋아하시는 동호회에서 친해진 언니가 있습니다.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언제나 술을 먹는 스타일이에요. 최근에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는 자꾸 술을 사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계속 술을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계속 권하십니다. 제 걱정을 해주시는 마음이 감사하긴 하지만 술자리가 정말 싫어서요.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나를 걱정해주면서 계속 술 먹자. 술 한잔 사줄게. 포지야. 너 많이 힘들잖아 요즘에. 어떻게 거절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술 안 좋아한다고 저 술 안 마셔요 하면은 요즘 사회 분위기에 막 억지로 술 먹이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나 저 술 못해요. 안 마셔요. 딱 끝 아닌가요? 가서 무알콜 먹어 막 이러면서 계속 데려가려고. 무알콜은 뭐야? 그 술 아니잖아요. 술 한 잔 들어가면 다 풀려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어떻게 조이님은 어떻게 거절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약간 애교 부리면서 언니 그냥 커피 사주세요. 아. 저는 카페에서 더 진실의 입이 터져요. 약간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다른 걸 사달라. 네, 커피 사달라고. 괜찮다. 제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절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렵다.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이시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 같으면 그냥 저는 술 자리나 그러면은 저 가도 그냥 뭐 콜라 마셔도 돼요? 뭐 이렇게 가서 술 자리는 같이 얘기하고는 싶은데 제가 술을 진짜 못 마셔가지고 그 정도는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제리님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네.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술을 많이 권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아빠의 친구분이랑 이래서 다 같이 술자리를 가시는 되게 독특한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잠시만요. 아버지의 친구분들 술자리에 네, 아빠랑 제리님이? 아빠 친구랑 저랑 제 동생 이렇게 간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아빠 친구분이 그냥 술 마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도 술이 주는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권하시는 거예요. 있지. 네, 그래서 아빠도 이제 저 너무 절친한 친구고 하니까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잘 못 마시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서 계속 웃으면서 죄송해요 제가 진짜 지금 내일 학교 9시 수업이어가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굉장히 이런 상황에 처하면 곤란하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치. 진짜 곤란하지. 키키님은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근데
술을 보통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올거니 너무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1년에 한 2-3번 정도, 한 달 정도씩 제가 금주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기간에 꼭 이제 어떻게 알고 우리 팀장님은 회식을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한 달째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27일째라서 이제 3일만 더 버티면 된다. 보통 그러면 응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 혼나가면서 그래서 억지로 술 마신 적 있어요. 혼내요? 진짜 입 여기까지 갖다 대서 그 마시라고. 어머. 왜 굳이? 그러니까 맨날 무슨 너는 팀 회식 사탄이네, 때마다 사탄. 안 마시냐고. 그래서 엄청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받아 마시고 나서 아 그럼 이제 안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이제 잔을 부을 때마다 옆에 테이블에 앉아 계신 다른 부장님이 계속 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 팀이 되게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약간 뭐 싫으면 싫다는 얘기를 너무 이제 대놓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좀 쌓이셨는지 이거 그런가 계속 보다. 내가 너 한 번은 이긴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아니 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그렇게 해서 저 진짜 술을 입 앞에까지 갖다 대서 마신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뭐 술을 평소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뭔가 안 마시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강권하는 술은 진짜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아예 거절보다는 일단 따라간다. 따라가서 계속 그냥 입에만 대고 안 마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좀 그런가요? 티나잖아. 맞아요. 윤호야 왜 너는 술 안 준다? 아 그래서 안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MG하다. 여기까지는 와주고. 윤호님 이런 경험 없으실 것 같아요. 윤호님도 좋다고 따라가는 타입 아니에요? 아주 울커니하고 가죠. 맞네. 어쨌든 근데 진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이건 조금 진짜 고민은 될 것 같아요. 귀하긴 어떻게, 하다. 어떻게 거절해야 되나 고민이 많겠지만 그 조이님이 추천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차라리 나 커피를 사달라 아니면 뭐 디저트를 사달라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평상시 좋아하던 남자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바로 다가가도 될까요? 짝사랑까진 아니지만 2년 정도 계속 호감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랑 2주 전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다가가고 싶은데 제가 너무 들이대면 여자친구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고민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현실적인 그런 고민이네요. 포지님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짝사랑까지는 아니야. 근데 평소에 그렇게 호감이 좀 있었던 사람인데 딱 매물에 나왔어 지금. 매물.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다 보면은 그 사람 뭐 연애 얘기 계속 듣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지던데. 없어진다고요? 네, 뭔가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딱 보고 예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호감이 확 있다가도 옆에서 이 사람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내 짝은 아닌가 보다 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호감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친구로 약간 남게 되는. 그래서 이미 헤어졌을 때는 이미 친구인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그때 가서 이제 대시할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진 않는. 아 그러면 딱 이 사연이랑 공감되는 경험은 없으신 거구나. 있긴 있는데 이미 그때 감정이 다 내려가서 토크를 끊으라는 소리예요.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째려봐. 있는데 이놈 할 말 없구나. 막 노려봤어. 말을 끊어라. 그렇지 않아요? 막. 옆에서 연애하는 모습 계속 보고 있으면 약간 맞아. 근데 보통은 약간 연애 상담을 서로 해주니까 그렇게 뭐 직장 동료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보는 사이면 아 이번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그냥 엄청 친구처럼 돼버리지 않나 좀 싶기는 한데 어떠세요? 조이님은 좀 이런 사연이랑 공감된 적이 있으세요? 경험이? 저 있는데 근데 약간 그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제 마음이 분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 딱 분리가 된다기보다는 좀 아쉽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좋아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2주는 약간 전 애매한 것 같아요. 2주는 약간 다시 합칠 수도 있어. 그니까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그래도 2달? 2달? 2달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 2달은 맞아. 다시 만나게 될 경우에는 제가 거쳐가는 정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맞아. 내가 그 사람의 다시 그 붙는 과정을 도와주는 접착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너한테 비슷한 얘기하다 보니까 내 감정을 알게 나를 됐어. 발판 삼아 알게 내 됐어. 진짜 사랑은 진짜 그녀였어. 사랑은 그녀였다. 고마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고마워. 가버리는 거지. 너 덕분에 알게 됐어. 너무 상처예요. 제리님은 만약에 조금 오랜 사귄 뭐 2, 3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한 2주 만에 나랑 계속 알고 지내던 남자애가 이렇게 약간 다가오면 오해하실 것 같으세요? 얘 나 원래부터 좋아했었나? 나 남자친구 있는 거 알면서도 좋아했나?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헤어지고 만약에 2주 만에 마음이 조금 정리되고 그랬다는 가정하에 약간 관심이 있나? 이런 식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정리됐다는 가정하에. 근데 2주라면은 제 생각에는 아직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 헤어짐에 대한 그게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된 상황일 것 같아서 뭔가 이 시점에서는 조금 그냥 이러고 넘어갈 것 같고 한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2, 3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그러면 나도 한번 새로 시작해볼까? 뭐 이런 마음도 들면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저 약간 반대의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요? 제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사람이 빠르게 다가온 거야. 근데 이제 오케이 땡큐? 아니 근데 그때 오히려 약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 마음은 정리가 안 됐는데 아직 전에 그녀가 이제 불쑥불쑥 생각이 나는데 그치.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인 거 알아. 그리고 나한테 다가와준 것도 너무 고마워. 근데 약간 내가 그 새롭게 다가온 사람한테 충실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 마음은 아직 남아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새로운 관계에 좀 집중을 못 하게 되고 이게 좀 흐지부지 되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2주는 너무 빠르다. 적어도 2개월. 2개월 괜찮은 것 같아요. 2개월로 좀 적당한 정해드리죠. 정해드립니다. 그래요. 2개월. 2개월이면 될 것 같네요. 고민 해결. 간만에 고민 해결했어. 2달만 기다려보시라. 간만에 고민 해결했어. 간만에 고민 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저한테 자꾸 플러팅하는 분을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인데 1년째 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 중이세요. 갑자기 야밤에 같이 산책하자고 하고 매일매일 카톡 보내고 평일 아침에는 출근 시간 맞춰서 모닝콜 하고요. 선물도 매번 사줘요. 난 연애 생각 없다, 죄송하다고 선물도 다 돌려줘도 막상 연애 시작해보면 다르지 않겠냐면서 포기 않겠다고 하네요. 이젠 저도 진짜 지쳐서 조금씩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플러팅을 많이 하는 사람을 어떻게 거절해야 될까요? 이거 대단하다. 그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이래? 진짜 좋아하나 보다. 조이님은 보통 마음에 없을 때 어떻게 거절하는 편이세요? 저는 딱 말해요? 아니요, 너한테 마음 없어 이렇게. 안익십을 합니다. 여러분 조이한테 안익십을 당하면 답을 제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농담입니다. 안익십으로. 근데 사실이에요. 네. 포지님은 좀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마음에 없으면. 제가 뭐 당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없으면은 그 답장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느끼는 거죠. 제가 마음이 늦어진다. 맞아요. 누구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연락이 기다려지고 그쵸, 오면 빨리 맞아요. 답하고 싶고 이런데 그쵸. 바빠도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좀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칼답하는 편인데도. 그러면 네. 딱 잘라 말해본 적은 없네요.
난 너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뭐 고백을 받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맞아, 그건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뭐 보통은 이제 표현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치, 남자 플러팅만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잘 거의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긴 하겠다. 키키님은 좀 어떻게 거절하는 편이세요? 저는 플러팅을 근데 자꾸 하면. 사전 차단을 진짜 하는 편이에요. 사전 그래서 아. 오히려 저쪽이 아닌 경우에도 어. 제가 그냥 처음부터 싹을 좀 자르는. 어떻게 자르죠?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있는 자리라고 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뭔가 그런 가능성을 별로 두고 싶은 모임이 아니에요. 네. 그럼 저는 애인이 없는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애인이 있는 친구들 그렇게 아니요. 여기서 있을 때는 운 좋게도 항상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 식으로 같아요. 싹을 차다. 네. 아니면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흘리는 거죠. 아, 나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랑 여기 가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너무 이제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인 것 사전 같아요. 차단. 네. 유수님은 좀 어떤 편이세요? 저는 마음에 좀 안 들면.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많이 없긴 한데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차갑게? 없이. 네. 어. 제가 따뜻하게 대하면은 아무래도 착각하니까. 그분도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치, 맞아. 네.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 차가운 게 매력이야 이러면 더 좋아. 더 좋아. 유수 놓치고 싶지 않아. 냉미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일단 그래도 건수를 안 주는 게 좀 건수를 중요한 것 안 같아요. 준다. 결국에는. 건수를 안 네, 건수. 건수가 있으면은 어찌 됐든 간 상대도 조금 오해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 확률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반대로 네. 유수님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 고백하기 전이야. 네. 근데 그 사람이 안익십도 잘해, 막 언지를 살살 줘, 뭐 자기 이제 이번에 남자친구랑 뭐 어쩌고. 근데 그거 다 거짓말 같아. 그러면 고백 공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음 접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의 사연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있었던 일 같은데 제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에게 너무 좀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거절의 표시를 했는데도 이제 제가 그래도 고백 공격을 혹시 했었구나. 모르니까 고백 공격을 하진 않았어요. 네, 마음의 표시를 이제 저도 어찌 후회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의 표시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분들도 이제 어찌됐든 상처를 주기 싫어서 거절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마음을 잘 헤아려 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포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멋있다. 그러니까. 달라진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네. 이렇게. 아니 조이님은 만약에 그렇게 계속 안익십을 했는데 굳이 불러가지고 고백 공격을 해. 최악이에요? 난 너가 이렇게까지 안익십하는지 몰랐어. 이러면서 나 너 너무 좋아해 조이야.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여지를 주면서 뭔가 어장에 넣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데 저는 그게 싫은데 계속해서 반복을 할 때 그럼 차라리 고백을 하든가 그럼 내가 끊어낼 수라도 있는데 애매하게 그러는 거죠. 내가 여기서 거절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전 더 싫고 차라리 고백을 하는 게 낫다. 대신 사람들 없는 곳에서 요즘 최근에 없는 그 곳에서. 인스타 보면은 일본에서 이 아코디언인가 하모니카 같은 거 불면서 공개 고백 같은 거 하는 와, 그 대박이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는데. 몰라요. 그거 진짜 웃기거든요. 그래요? 예. 뭐 잘생겼으면 괜찮잖아요. 잘생겼어요. 아코디언 부르는 차은우 대 천억 부자 유병재. 차은우. 부자 유명자. 최근에 또 너무한 거 차은우 씨 아니야. 그거 해가지고 유병재 씨가 네.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네. 아니 키키님이 만약 그렇게 네. 사전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 공격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일단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약간 좀 심해진다 싶으면 전 차단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일단 절대 대면으로 만나지 않아요. 윤호님 도전할 생각 아니시죠?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저는 진짜로 아예 그런 껌떡지를 만드는 걸 진짜 안 좋아해서 너무 멋있어.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 상황에서 제가 좋아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그냥 저는 말을 해요. 나 별로야?
이렇게 물어봐요. 나랑 어. 사기 싫어? 그러면 싫다 그래.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뭔가 이게 내가 정확하게 거절당했다는 신호가 없으면 저도 마음에 뭔가 남더라고요. 오, 한시 배워갑니다. 저는. 아니요, 그 많이 이렇게 하셨다고. 오히려 제가 배워갑니다. 네. 근데 네.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칼 차단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상처를 상대를 배려하는 맞아. 마음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오히려 저는 칼 차단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무섭지 않아요? 그래요. 좀 무서워요. 그래요. 질질 끌면 답답해요. 맞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연자분 좀 요런 방식으로 애둘러서 거절 한번 해보세요. 계속. 결론은 마지막은 차단이다. 못 끊어내면 차단이다. 차단인지.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짧은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